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빛과 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먼저 미증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33%의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1.46%의 다소 조금은 갭이 커지는 마이너스 1.46%의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웨이 쇼크가 미 증시를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 증시에 있어서 반도체주 인텔이 마이너스 3%, 퀄컴이 마이너스 6%가량 동반 하락하면서 바로 하웨이라는 대형 수요처가 사라지면서 따라서 반도체주가 조금은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미증시에 있어서 뭐 하웨이가 없어지면서 따라서 반도체주가 하락하는 상황, 뭐 중국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난 상황, 하웨이가 뭐 미국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더 뭐 국내에 있어서 나쁜 것만 있냐, 국내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재로만 보면 하염없이 어둡고 어두운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그 악재의 이면에 기회가 혹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증시가 하락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가만히 있겠냐,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바로미터 앞에만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2055포인트 종가 마감한 상황 205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저점에 대한 부분 1984포인트 요 전저점 라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호들갑 붙던 사람은 2000포인트가 깨진다, 뭐 1800포인트가 깨진다, 1900포인트가 깨진다, 1700포인트가 깨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비관론자들, 뭐 시장을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 어둡고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 저는 뭐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저는 뭐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 얘기 또한 제 얘기가 맞지 않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뭐 시장에서는 많은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얘기들이 많죠. 저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 저의 소신은 단연코 지수의 하락이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이전에 우리 코스피를 살펴보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2607포인트를 기록을 했죠. 이러한 하염없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보일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라는 부분은요, 저점에서 더욱더 왕창 샀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단연코 왕창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많이 살 기회가 많이 없겠구나라고 정말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260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다행스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진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막 펼쳐졌습니다. 뭐
비상용 백을 준비를 해야 된다. 땅굴을 파야 된다. 뭐 집안에 땅굴을 파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산에 올라가야 된다. 산에 뭐 비트를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막 엄청난 공포의 상황이었죠. 1983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보다 더 이상의 상황, 뭐 몇 가지 더 이상의 상황 더 있을까요? 뭐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이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상황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이중 천정형을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면서 2055포인트를 기록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다녔고 이전에 막 올랐을 때 저점에서 왕창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이제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2055포인트, 뭐 시장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1000선이 깨진다, 900선이 깨진다, 뭐 1800선이 깨진다, 1600선이 깨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면 차라리 뭐 코스피 지수가 0.1포인트가 된다, 0.1포인트가 깨진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없죠. 2055포인트 현재 상황은 단연코 무릎 정도의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협상가들은 그 협상의 그 타결점을 서로 절충하면서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일본과 미국과의 그 오랜 줄다리기 싸움 끝에 결국에는 프라자 합의에 합의가 이르러서 이후에 뭐 주가가 아주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결국에는 타결을 받으면서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다. 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07포인트 요 부분 신고가 갱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요 무릎선 어느 정도의 무릎선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더 사고 왕창 사고 더 사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지. 요 지수 상황에서 더 팔고 시장에서 온갖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뭐 1000선이 깨진다, 900선이 깨진다, 700선이 깨진다. 차라리 뭐 1포인트로 간다. 코스피가 1포인트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없고요. 오히려 더 한금주에 대해서 더 사고 이전에 봐왔던 한금주에 대해서 더 사고 더 사는 그러한 것이 투자지. 어떻게 뭐 1000선이 깨질 거랑 500선이 깨진다고 0.1포인트가 뭐 코스피가 간다고 얘기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러한 것은 시장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냅니다. 투자자라면 비관론자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비관주의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다수 성공한 사업가들은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비가 오면 비관주의자는 땅이 질퍽거릴 거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다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꿈을 만드는 곤충이라고 하고 낙관주의자는 그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 슬프다고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비관주의자입니까? 낙관주의자입니까? 투자자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관주의자는 땅을 질퍽거린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비관주의자가 되어서 땅이 질퍽거린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낙관주의자가 돼서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다. 오히려 더 비가 와서 먼지가 가라앉아서 너무나도 좋다. 뭐 개인적으로는 비가 오는 것 중에 소나기가 왕창 오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 소나기가 왕창 오면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좋아해야지. 땅이 질퍽거려서 아유 싫은데라고 하면 내 인생 삶 자체도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합니다. 오늘이 더 낫죠. 너무나도 좋은 삶에 한 번 있는 한 토막이 있는 그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고 다들 모두가 한순간에 한 토막의 인생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는데 과거를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겠죠. 비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꿈을 만드는 곤충이라고 네 잠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낙관주의자죠.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는 뭐 벌을 보고 꿈을 만드는 곤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꿈을 만드는 곤충이라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한다. 맞죠? 벌은 참 위대한 곤충이긴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 슬프다고만 합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주식 투자자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관주의자가 되어서 비가 올 때 먼지가 가라앉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꿈을 만드는 곤충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증시에 있어서 오히려 더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오히려 더 지수가 내려올 때 더 많이 사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또한 더 사는 기회로 해야지. 더 팔고 더 팔고 더 팔아서는 이 시장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후일 지나고 보면 꼭 반드시 맞았다. 주식계의 빛과 소금 주식 황소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단번에 제 얘기가 들리지는 않겠죠. 저는 뭐 1000명 중에 1명, 만 명 중에 1명이라도 제 얘기에 대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천년 어두웠던 동굴이 촛불이 밝아지면 환해지듯이 정말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겨울철 가일나무와도 같다. 그 나무 거리에 나무 가지에 오늘따라서 오타가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가일나무와도 같다. 그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내 증시는 한국 증시는 겨울철 가일나무와도 같습니다. 현재 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꽃이 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겨울철이어서 푸른 잎이 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여지없이 나뭇가지에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피고야 맙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재 겨울철이어서 온갖 사람들이 푸른 잎이 나지 않을 것이다, 꽃이 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국내 주식 증시는 1포인트, 코스피는 1포인트 가고 코스닥은 1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차라리 얘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나무와도 같이 푸른 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꽃이 필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울철 그 나무가 성장한 것 같지 않아도 그 안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지없이 꽃을 피고 잎이 돋아나는 것이 나무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뭐 봄에 4월 달에 봄이 아주 화들짝 폈죠. 지금 요 4월 달 제가 직접 사진 찍은 부분입니다. 벚꽃나무에 벚꽃이 화들짝 펴 있는데요. 지금은 벚꽃이 다 지고 말았죠. 요 벚꽃이 다 지고 만 상황에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벚꽃이 피지 않는다. 전국에 20% 가깝게 가장 최고로 많이 심어져 있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 탑클래스의 1위가 바로 벚꽃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내년에 벚꽃이 피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벚꽃은 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벚꽃나무가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놓고 얘기합니다. 내년에 벚꽃이 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처럼 투자는 내년에 벚꽃이 필 거라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이지, 내일의 증시가 망할 것이라고 코스피가 1포인트 갈 거라고 코스닥이 1포인트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후일에 제가 했던 얘기 꼭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막 출렁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막 출렁이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 2607포인트 단연코 돌파한다. 그리 멀지 않는 시점에서 돌파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코스닥 932포인트 단연코 신고가 돌파한다. 우리 한국 증시를 믿어라. 단기에 막 출렁여도 걱정하지 마시라.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는 전략으로 취하셔라. 시장에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의 그 얘기에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뺏기면 안 된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 내년에 반드시 벚꽃은 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